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가져왔는데요. 여성분이 쓰신 걸 같은데 지금 32에서 35살 여성들이 결혼하기 너무 불리하다. 그 이유는 뭐냐? 요 내용을 쓰신 건데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 이 뭔 개소리야? 여러분들 많이 보신 짤. 이게 딱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여자 나이로 92에서 89년생 정도가 이제 막 결혼 정년기인데 동나이대 남성들이 너무 돈을 못 모았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결혼 정년기가 만 31에서 34세가 결혼 정년기예요?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더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결혼을 전 세계에서 제일 늦게 하기 때문에 여성들 스스로가 결혼 정년기라고 정의한 거지. 뭐 WHO라든가 뭐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라든가 등등등으로 우리가 자료를 감안하면 20대가 결혼 정년기고 30대는 노처녀예요. 노처녀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출산 때문에 그렇죠. 출산 때문에. 그래서 30대가 결혼 정년기라는 거는 그냥 여성분들의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 가서 물어봐봐. 이 이야기하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 겁니다. 그리고 뭐 동나이대 남성들이 너무 돈을 못 모았다. 아니 그러면 여성분들은 뭐 돈 많이 모았어요? 죄다 그냥 뭐 혼수 비용 3천 5천 정도 준비하고 끝 아니에요? 1억 넘어가는 케이스가 드물던데. 그런데 1996년도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3천만 원 준비해 왔잖아요. 제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27년 전에도. 그때 여성들이 보통 25세 결혼했거든요. 지금은 여성들 초혼 연령이 31세예요. 6년 정도 차이가 나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는 대학보다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돈을 벌었지만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지금보다 작죠. 5년, 6년밖에 안 된 거고 지금 이때 여성들 같은 경우는 8년, 10년 정도 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소득을 보세요. 소득이 그때랑 지금이랑 몇 배가 차이 나는데. 근데 혼수 비용은 별 차이 없어. 오히려 심지어 마통빚을 가져오는 사람까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성분들도 반성하셔야 돼. 96년도 관점으로 보면 지금 여성분들은 1억 정도 준비해 와야 돼요. 30 초반이면. 31, 2, 셋 이 정도에는 1억 정도 모아야 되는 게 맞는 거라니까? 근데 지금 1억 모은 여성 거의 없잖아. 자력으로. 부모님 좀 도와주는 경우 아니면 거의 다 1억 못 넘던데. 그리고 다음 내용 보면요. 코인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게 17, 18년인데 이게 92, 89년생 남성들이 처음 회사 다니면서 돈 벌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이때 여자들은 보수적이어서 투자를 잘 안 했지만 테스토스테론, 테가 아니고 테입니다. 테. 이분이 헷갈리셨나 봐요. 이것이 넘치는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넘치는 남자들은 두려움을 상실하고 코인에 몰빵한 나머지 모아놓은 돈 다 날리고 빚까지 진 남자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성분들이 그때 투자를 많이 안 했던 이유가 호캉스, 명품 옷이나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가느라고 혹시 투자할 돈이 없어가지고 투자를 못 하신 거 아니세요? 여자들이 덜 하긴 했어요. 남자들이 확실히 많이 하긴 했는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좀 연배 좀 어느 정도 든 경우를 보면 여성 투자자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여튼 코인 쪽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은 좀 작긴 작아요. 혹시 돈이 없어서 못한 거 아닌가? 돈이 있었으면 했을 건데.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주식은 40대, 50대 아주머님들 많이 하시거든요. 60대 분들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때 당시 남자들이 사실 그 투자를 조금 가감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 급등을 먼저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나중에 결혼하려고 하면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아니면 뭐 매매 자금이라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받는 월급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무리한 투자를 했죠. 사실 그런 좀 측면도 없잖아 있어요. 만약에 집값이 그때 그렇게까지 안 올랐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좀 그런 측면도 저는 좀 느껴지고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89에서 92년 남성 중에 75% 정도는 돈을 다 날렸을 거다. 저도 이거 좀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75%는 아니야. 그래도 이분도 제가 볼 때 근거 자료가 없이 했을 거예요. 한 20, 30%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무슨 75%가 다 코인해 가지고 돈을 날렸어요. 그 정도는 결코 아닙니다. 그 정도는 결코 아니고
그리고 뭐 나머지 30% 정도는 대출을 갚거나 워크아웃 중입니다. 결혼할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지금 이 연령대 남자 중에 75%가 다 개털이라는 거죠. 빚쟁이고 돈 없고. 사실이에요. 남성분들이 아마 이 나이대 남성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정도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나이대 남성분들이 동시기에 대량으로 돈을 날린 일은 역사상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이거는 후무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역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맞아요. 전무는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물론 20대들이 과감한 투자를 한 사례가 있어요. 20, 30대들이. 이제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때 막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급등했을 때 그때는 코인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이 정도로 많이는 안 들어왔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회생활 초창기 때 그때 당시 그때 중국 펀드 유명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때 코로나가 아니지.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그때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넘을 때 그때도 엄청나게 주식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거든요. 그때 젊은 남성들이 그렇게 많이는 안 뛰어들었어요. 지금 이번처럼. 근데 그때는 제가 지금 비교해 보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시에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제가 저번에 주택구입 부담지수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집값이 올라도 이번처럼 많이 안 올랐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버블7 지역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 위주로 오르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랑 좀 지금 상황이 다른 거지.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 없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32에서 35살 남자들 중에 2억 정도 모은 남자애들도 없고 별로 없습니다. 이 돈조차도 전세금이 안 됩니다. 아니, 여자는 돈 안 들고 와요? 왜 다 남자들 돈으로만 계산해? 왜 다 남자들 돈으로 계산하냐고. 여자는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혼수만 하고 오는 거예요? 아니, 여자분들은 왜 돈을 안 모아? 더군다나 남자는 군대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성분들의 이 마인드가 지금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니까요. 남녀평등, 성평등을 외치지만 결혼 비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남자한테 부담시키는 게 이게 맞냐고요. 불리한 거는 남녀평등을 외치고, 불리한 거 남녀평등을 외치고, 유리한 거는 가부장적인 걸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냥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아직까지도 많은 여성들이. 이거 젊은 남성분들이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과거로 회귀할 건지 진정한 북유럽처럼 양성평등으로 가든지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도 져야죠. 군대도 가야 되고 결혼 비용에 있어서도 반반씩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성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남자들이 결혼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여성분들이 이것도 좀 생각해 주셔야 돼. 지금은 남자가 결혼이 손해인 시대로 바뀌었다니까요. 예전에 어머니 때 세대들은 여자가 결혼이 손해다. 예,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100%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여자가 결혼이 손해다? 손해 아니라니까. 남자가 결혼이 손해라니까. 결혼하다가 나중에 이혼할 때도 보면은 약속 가성비에 5년, 약속에 10년. 나중에 잘못하면 완전 또 개털돼요, 개털. 그리고 다음 글 읽어보면 그래서 32에서 35살 여성들이 결혼을 하려면 40세 이상에서 찾아야 하는데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뭔가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마인드를 가진 여성들은 40대들 안 만나요. 40대 남자들이. 아니 그래도 남자가 40대 정도쯤 되면 인생 경험도 많이 쌓이고 연애 경험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딱 요렇게 이제 취집하려고 하는 애들 웬만하면 다 보입니다. 남자들 눈에는. 이런 애들은 선택 못 받아. 그냥 남자들이 그냥 안 하든지 그냥 국제결혼 하면 말지. 굳이 늦었는데 남자도 늦었는데 요런 마인드 가진 여자들을 데려가겠어요? 안 데려가지. 짬밥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26에서 29살 남자들 중에 찾으려고 하니 애들이 눈이 높아서 아직 80%가 취업을 못했다.
뭐 눈이 높다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준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일자리가 주니까 물론 이제 하향 지원할 수도 있지만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이제 기다리는 거지. 저는 그렇게 보고. 아니 그리고 20대 후반 남자들이 30대 여자를 왜 만나요? 어? 예를 들어서 정말 뭐 능력이 있는 여자라든가 정말 이쁘다든가 성격이 좋다든가 뭔가 있어야 돼. 연상연하 아무나 못합니다. 연상연하. 뭔가 특별한 매력을 보여줘야 돼. 그런데 보통 이런 마인드를 가진 여성들을 20대 후반 남자들이 만난다? 만나는 경우 있긴 있죠. 먹고 버리는 경우. 그 경우 아니면 없죠. 결혼까지 생각 안 해요. 어? 여자들도 뭐 20대 때 뭐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아니에요? 남자들은 그러면 안 돼? 여자들도 20대 때 결혼 따로 연애 따로 했잖아. 남자들이 그렇게 하면 남자들 엄청나게 욕하잖아. 그러면 안 되지. 본인들도 20대 때 존잘 알파들이랑 놀다가 30대 때는 능력 좋은 너드남 퐁퐁이 찾잖아. 어? 하여튼 웃깁니다. 웃겨.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고 하면 게다가 취업한 20% 애들은 20년도 중후반 코로나 시기에 투자를 해서 거의 폭락장 그대로 맞아버렸다. 결국 돈 다 날리고 워크아웃 회생 신청 중이다. 아, 취업한 20%도 모두 다 거지다 이 말이에요? 아, 진짜 안 그렇다니까? 많아봐야 뭐 20, 30% 겁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일반화의 오류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일반화의 오류가 너무 심한 것 같고 더군다나 이 어려운 취업난에 뚫고 들어간 20%들이 30대를 왜 만나요? 어? 그나마 취업 못한 80대들이 80%가 그래도 직장 좋은 30대 여자를 만날 가능성은 있지만 아니 벌써 좋은 취업을 한 얘들이 왜 만나? 어이가 없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32에서 35 남자들 중에 경제력이 양호하고 재정 상태에 건실한 애들의 비율이 10% 안쪽. 이것보다는 더 되죠. 더 되는데 이제 여성들의 기준이 그거 아니에요, 거의. 월 500. 월 500으로 하면 1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월 500으로 하면. 월 500인 사람이 왜 32에서 35 여자를 왜 만나? 그래서 하는 말이 32에서 35 여성들은 선택지가 너무 없어져 버렸다. 당신들 안 만난다니까? 이 능력남들이? 20대 후반 여자 만나지? 뭐 과거에 미리 뭐 사귀었던 사이면 또 모르겠지만 안 만나죠. 그리고 만약에 뭐 이 나이 때 여성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착실한 여성들, 성격 좋은 여성들, 뭐 직업이 좋다든가 헌신적인 여성들 이런 여성 아니면 이 나이 때 여성 안 만나지. 벌써 이제 초기 노산에 들어갔고 결혼한다고 바로 임신이 됩니까? 이제 30 중반 넘어가면 임신 안 되는 거, 임신이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건강하지 않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리스크를 아는 남성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너무 희망에 쌓여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제일 황당한 말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20에서 29 애들이 빨리 워크아웃 완료하고 돈 모으길 기다려야 하고 아마 앞으로 3, 4년 뒤면 연상연하 커플이 엄청 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분이 원하시는 거는 이건 것 같네요. 연상연하를 꿈꾸시는 것 같다고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들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들이 돈을 좀 모아서 모을 때까지 좀 기다리겠다. 아니 그리 되면 지금 여기 말씀하신 여성들 나이대가 한 3년 이상은 플러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모으려고 하면 남자들이 최소 3년. 그러면 여성분들 나이가 35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노산인데 이 젊은 남자애들이 왜 미쳤다고 만 35세 여성을 왜 데려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이 글을 쓴 걸 보면 최소한의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 근데 여성분들 중에 이런 거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성들끼리는 이런 노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를 안 해요. 의도적으로 그런 글이 올라오면 삭제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카페라든가 이런 커뮤니티에서 삭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주변도로 이야기잖아요. 내 주변에는 나이 많이 들어도 뭐 시험관을 통해서도 아이를 잘 낳던데 나이 많아서
아이를 놓는 거를 노산이라고 가스라이팅을 그만하라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야. 사실 검색만 조금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걸 예상하긴 했어요. 뭐 몇 년 뒤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상연하 커플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늘어나고는 있어요. 물론 큰 폭은 아닙니다. 미미합니다만 늘어나고 있는 거는 팩트인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서도 능력이 있거나 이쁘거나 성격이 좋거나 재산이 많거나 뭔가 남자한테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몸매가 좋거나 하여튼 뭐 성격이 좋거나 하여튼 뭔가 있어야 돼. 어중간한 여성들은 못해요. 그것도. 남자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연상 좋아하는 케이스도 물론 있긴 있는데 그거는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어나고 하더라도 보통 이런 마인드를 가진 즉 남자한테 모든 것을 의지하는 마인드를 가진 여성들은 그 나이 어린 남자들한테 거의 선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나 마통을 가지고 계시면 빨리 마통을 갚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마인드로 가면 35까지 결혼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게 올해 초의 글인데 이제 어차피 100세 시대니까 노후 준비를 조금씩 혹시나 결혼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왕자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